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시민교수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육원에서 강의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지금 비록 너무 많이 떨리긴 하지만 준비한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기 쉬운 생활 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은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법률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왠지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법학의 전공이 아니었고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고 법원에 가서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혼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법률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저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해 있고 일반 상식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을 공부하려면 주제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저는 알기 쉬운 생활 법률이라는 주제로 저희와 밀접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생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평생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는 와중에도 대전에서 전세 사기가 200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수원에서 전세 사기 400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더 이전에는 인천에서도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죠. 이 전세 사기를 저희가 예방할 수가 있는데 사기꾼들이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솔직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이 전세 사기 중에서도 대부분은 예방을 하거나 피할 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용어가 친숙하지만 지금 현재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서류 명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자.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세 사기 유형 세 가지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깡통 전세입니다. 두 번째, 이중매매, 이중계약입니다. 셋째,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입니다. 깡통 전세 많이들 들어보셨죠? 깡통 전세라는 건 부동산 시세랑 전세 보증금과 거의 엇비슷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을 못 해주는 겁니다, 임대인이. 애시당초 사기를 치려고 수많은 부동산을 사들이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나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막차 타신 분들도 있습니다. 갭 투자라고 하죠. 흔히 나도 사면 돈을 벌 줄 알고 부동산 명의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건 운 좋게도 부동산 상승 시기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나 피해로 끝나지 않고요. 온전히 제 피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돼버립니다. 이 갭 투자로 인한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 유형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중 계약이라 함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통 외국에 거주하시는 건물주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거래를 전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이나 건물 임대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 관리해주는 분과 공인중개사 분이 다른 마음을 먹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매달 이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는 누구를 들이냐?
전세 계약을 할 임차인을 드립니다. 그럼 중간에서 전세 계약금을 받았겠죠.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중간에 공인중개사 분이나 그 임대인이요, 다른 곳에 유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횡령 같은 곳이죠. 물론 이분이 돈을 벌어서 다시 채워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요즘과 같은 시기 어딘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못됐다. 그럼 돈을 돌려줄 수 없겠죠.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라는 것은 신탁 대출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신탁 대출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요, 60%에서 70%의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이 신탁 대출은요,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그냥 해주지 않죠.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겨줘야 합니다. 은행은 신탁회사를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 신탁회사라는 곳은 보통 어떤 곳이냐면요, 자본금이 몇 조 되는 아주 대형 회사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다 상환을 하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요, 가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가구에는 이전에 소유권 이전과 거래 금액, 과거의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을구에는 대출 금액이 나오고요. 혹여나 그 집에 임차인이 살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것 또한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부동산의 역사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소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만 주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요. 나 인터넷을 잘 모르겠다. 그럼 등기소 가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구청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모임 발급 신청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깡통 전세. 깡통 전세는 소유권의 문제는 아니죠. 깡통 전세는 시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동산 시세가 5억이다. 그럼 제 전세 보증금은 3억 5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선 부동산 시세의 70% 이하로 반드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집에 대출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대출은 등기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요. 대출이 3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5억짜리 집에 대출이 3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난 그 집에 너무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이 집이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3억을 주면 집주인이 이걸 갚아주겠대요. 그 말을 믿고선 그냥 전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약사항에 반드시 내가 보증금을 주면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집어넣으시고요. 이중계약과 신탁부동산은요,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갖고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인감증명서에는요, 상단을 보시면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가 있고요, 대리인 발급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발급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자, 두 번째 예방법, 시세 확인입니다. 시세 확인. 시세 확인 정말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깡통 부동산, 깡통 전세는 보증금이 시세의 70%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이 시세 두 번째만 제대로 체크했다면 보증보험은 굳이 가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했어도요,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알아서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경매 신청까지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 케이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넘겨서 돈을 회수한 케이스예요. 하지만 저희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러한 1년의 복잡하고 긴 시간을 거치지 않고요, 보험료 몇십만 원을 납부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험 청구를 하시면
보증 보험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법이라기보다는 안전장치에 가깝죠. 저희 법에는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입니다. 내가 공부도 하고 예방도 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가 됐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았다, 집에서 나가는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은행에서는 저보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자도 내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요, 이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요,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죠. 의식주입니다. 이 줄은 집을 얘기하죠. 이 집은 의식주 중에 가장 금액이 커요. 그리고 거래를 자주 하지도 않죠. 그런데 옷과 신발을 살 때는요, 백화점에 가서 입어도 보고 신어도 보고 더 싼 거 없나 인터넷으로도 찾고 인터넷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받고 더 싼 게 있네? 반품을 합니다. 맛집도 다양한 걸 검색하고 저장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나 머리 아파,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저 사람 전문가니까 맡깁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앞으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법을 같이 공부하시고 저희가 다양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잘 대처하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수업은 어찌 보면 수입을 위한 강의였다면 앞으로의 그 수업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생활법률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시민교수 화이팅입니다.